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규탄 시위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 열사가 실종됐습니다. 주검은 27일 만에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였죠.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긴 4.19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초석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신군부의 권력 야욕에 맞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도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촛불혁명도 4.19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4.19 혁명 59주년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고요. 보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4.19 혁명 유공자를 비롯해서 여야 대표 5명 모두가 또 각계 대표와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무게를 한 번 더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선동주의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58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당시 방명록엔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적었었죠. 올해는 이 순방 일정과 겹쳐서 직접 참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순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 두 번째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인하대학교와 우즈벡 정부가 함께 세운 타슈켄트 인하대를 찾았습니다. 양국 의료진 간 원격 협진 시연회를 관람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GSB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과거에 지도자님과 함께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 추진을 했는데 우리 환자분이 느끼기에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좋습니까? Я очень довольна то, что корейские и узбекские врачи обратили свое внимание на мое здоровье одновременно, и то, что я могу обрат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му профессору без полета в Корею.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선생님, 이렇게 원격 접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for us for having a consultation with our Korean partners, and I hope this partnership will grow and will help us increase healthcare quality in Uzbekistan. 네, 오늘은 정상회담과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의 우즈벡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방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앞서 보신 의료, 또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여담인데요. 요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모두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라서 러시아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각자 투르크메너, 우즈베거, 카자흐어가 있는데요. 모두 튀르크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입니다. 자, 문제는 발음이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3국 정상의 이름 플레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멜리크 굴리예비치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케메레비치 토카예프 대통령. 네, 성공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버벅거린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북러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이미 예상하던 바지만 크렘린궁이 공식 발표를 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요. 자, 서로의 일정을 고려할 때 24일이나 25일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번에도 전용 열차를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집사인 김창선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샅샅이 둘러봤고요. 최근엔 진입로도 세 단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열차 구간이 한 690여 킬로미터 정도니까 10시간이 조금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자, 참고로 저도 지난해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국적기는 중국으로 우회해서 가야 해서 한 3시간이 걸리지만 러시아 비행기를 타면 북한 동쪽 영해의 영공을 가로질러서 2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시간이죠. 자, 아무튼 이 블라디보스톡 참 좋습니다. 야경도 예쁘고요. 거리도 아기자기하고요. 이 무엇보다 게, 이 오호츠크에서 막 건져올린 이 게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 8년 만이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으로는 처음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마치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북중 또 북러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이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란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